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남 신약에 관한 FDA 심사가 지연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죠.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1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본부장님의 대응 방식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악재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소송 관련한 악재들을 소화했고요. 시장의 반응은 이러한 소송 악재들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이다.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락분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돌려서면서 현재 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도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긍정적인 소식 나왔었죠. 소송 결과에 관해서 승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대략 2년간 이어져 왔었던 소송, 그래도 휴젤에 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던 이슈였는데요. 그러한 이슈들이 좋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맥이 되겠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와 인수 추진을 한다,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주가 탄력으로 얻어가면서 오늘 1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보시더라도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핫한지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특별히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채워봐야 할 그런 종목군들도 있으실까요? 일단 뭐 메디톡스 휴젤 이야기는 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들으셨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네. 여기서 저는 투자의 포인트를 하나 다르게 잡아드릴 수 있는 게 네. 대웅제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아. 갑작스럽게 왜 휴젤과 메디톡스가 아니라 대웅제약이냐. 사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세 기업의 순위는요. 휴젤, 메디톡스, 그다음 대웅제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판매량을 맞아요. 보이면서 1위로 올라섰어요. 그런 상황에서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금 지휘탕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메디톡스가 이 톡신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고객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의 벌써 8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웅제약이 오히려 이제는 왕의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톡신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대웅제약을 지금이라도 보신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그러한 이슈들이 또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이 싸우면서 네.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대웅제약 자체로 그냥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될까요? 두 개가 다 엮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싸울 때 대웅제약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참 열심히 네.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타겟 시장을 정말 잘 설정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나보타라는 제품의 지금 어떤 판매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3, 4,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판매량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1년치를 쭉 놓고 보면 대웅제약의 판매량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도 높고요. 현재로서도 지금 가장 높은 판매량을 좀 보이고 있고 휴젤과 메디톡스의 어떤 주춤한 그런 상황 속에 사실 휴젤이 가장 그동안의 추세가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웅제약이 그 뒤를 이어서 혹은 그를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제 투자의 전략들 포인트들을 오히려 다른 기업에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었던 본부장님만의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미약품 이야기를 나눴던 게 네. 사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사실 한미약품은 뭐 그렇게까지 뭐 주가에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웬걸 갑자기 티웨이항공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의 주인공으로 갑자기 그렇죠.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또 내다 보시는지 코멘트를 조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어제 굉장히 말이 많았죠. 네, 말 대명 많았어요. 선호가 네. 사실은 원래부터 그 지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약 3% 내의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이 대명 선호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급 리조트라든지 혹은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홍보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저가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하면 이쪽 부분에서 성과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또 TA항공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TA항공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명소노와 TA항공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 TA항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A항공은 지금 이 뉴스가 아니라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올 수 없을 것인가? 올라올 만한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저가항공사들은 9월달, 10월달 연휴가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저는 못 갔지만 많이들 저도 못 가시더라고요. 갔습니다. 네. 많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실적을 저해할 요인 두 가지. 원유, 유가와 환율인데 지금에서야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지만 3개월 전에 갖고 왔을 때 그때 유가는 좋았죠. 굉장히 평균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영업이익을 저해할 요소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율은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보통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다수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렌탈합니다. 그리고 렌탈료를 원화로 지불을 하지 않고 달러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환율 그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이 이슈를 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LCC 저가항공사에 대한 투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보였던 상황 속에 이러한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TA항공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 흐름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테마로 보시기보다는요. 본업의 성과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타 다른 LCC보다 훨씬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A항공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을 좀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의 투자는 저는 TA항공에는 오케이를 드리는데 문제는 대명소노죠. 대명이겠죠. 네, 문제는. 대명소노인데 사실 이쪽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 있을 겁니다. 제일 관심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야 시가총액을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000원이 안 되는 종목을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동전주에서 허덕였던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일단은 오늘 1,200원으로 올라서는 기업을 좀 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런 시세가 나오면 장중에 분봉으로 3% 5%는 도전을 해보겠지만 쭉 길게 못 가져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대명소노는 배가 아프시더라도 놔주고요. 대명소노가 잘 가면 TA항공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TA항공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TA항공은 또 경영권 분쟁 이슈를 제외하고도 주가의 모멘텀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의 또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이제 종가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러한 섹터군들부터 종목군들까지 본부장님께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결국에는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비주들은 좋았잖아요. 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지금 미국도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나 올라가는 쪽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MD는 어제 4% 빠졌습니다. 네, 근데 또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AMD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칩을 공개를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지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블랙엘이 지금 몇 개월치를 선행을 하고 있냐면 12개월치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D가 만든 칩, 이게 지금 당장 블랙엘보다 좋다라고 하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1년치의 고객들은 블랙엘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고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칩은 잘 만들었는데 판매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체크했죠. 처음엔 기술력가,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가서 쓸 것이냐. 근데 기술력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누가 가져갈 것인가는 마지막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잘 만들었지만 아직 고객사를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 이제 시연해왔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또 두 번째, 제 AMD 같은 경우에는 PC 수요에 조금 더 밀접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PC가
예전만큼 잘 보급이 바꾸지도 막 않고요. 네.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MD의 주가가 좀 밀리면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도 HBM 관련 종목분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관련주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뻔하죠.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한미 또 반도체 SK 아닌가요? 하이닉스가 되는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종목은 더 말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1년 반, 2년 동안 우리가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좋다.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에게 좀 지치신 분들에게 좀 새로운 종목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AMD에 관한 새로운 칩이 공개가 됐지만 이게 사실 주가에 탄력을 주기에는 수주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시연회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부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시선을 틀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또 HBM 관련 쪽으로 시선을 두고 계신데요.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좁혀 볼게요. 네. 어떤 종목군들 바라보면 오늘 종가 베팅으로 좋을까요?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네. 솔루션즈를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니까 한화 인더라고 좀 네, 이야기를 하나인더. 드릴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분할을 돼서 했죠. 나온 네. 회사인데 얼마 전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위험하다고 하지 말래 놓고서 왜 이제 와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게 장점이냐라고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IT 다수의 종목군들의 차트를 돌려보시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고점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하락이 되어 있어요. 네. 삼성전자조차도 30-40% 지금 떨어져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때의 좋은 가격대로 올라가려면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왜? 악성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받아가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악성 물량이 쌓일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부품주 안에서도 좀 생동감 있게 저는 분봉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기에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더 중요한 건 그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거길래 한화정밀기계라고 하는 자회사를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한미반도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상반된 주가의 흐름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에 하나인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인더에서 SK 하이닉스 합작해서 TC 본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TC 본딩 장비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게는 이러면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경쟁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줬었고 오히려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확실한 모멘텀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SK 하이닉스가 맡긴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협력 업체를 1원하지 않아요. 한 군데만 주지 않고 2원화, 3원화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품질의 문제, 단가 단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전략적으로 하나인더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10조입니다. 근데 하나인더의 지금 시가총액은 2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더가 한미반도체만큼 성장을 하면 엄청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따라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이뤄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하나그룹은 돈 진짜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잘하고 있어서요. 방산에서도 네, 지금 잘 방산도 벌고 잘하고 여러 가지 네, 지금 조선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금 여력이 탄탄해요. 맞아요. 특히나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1,700억에 달하는 최근의 자금을 장비 투자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딩 개발한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다. 그렇네요. 이 친구들 진짜로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암시해주는 그런 멘트라서 저는 하나인더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금 시점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한화 비전이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회사인데 또 이 기업까지 합병하려는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화 되면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할 만한 사업부가 있어야 증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하나인더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정말 진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본딩 장비를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큰 모멘텀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하나 그룹주들의 든든한 그렇죠. 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이든 기업이든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이 얼마나 되느냐,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충분히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은 좀 많았지만 그동안에 뚜렷하게 다른 장비 업체들이 TC 본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했었던 상황이지만 맞아요. 하나 인더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음.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게 삼성전자의 HBM3 12단이잖아요.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와 과거에 사연이 있어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오히려 만약 이쪽에서 장비가 잘 개발이 되면 하나인더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또 매출처를 다각화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뭐 한미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왕은 한미반도체이지만 하나인더가 충분히 지금의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있으니까. 이용을 해서 네. 올라갈 만한 요소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좀 솔깃솔깃해서 좀 빠져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략 조금 촘촘하게 조금 잡아볼까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잡아 들어갈까요? 일단 오늘 종가로 저는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은 오늘도 음봉 캔들이긴 하지만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을 제가 35,000원 좀 제시드렸습니다. 35,000원이 어떤 가격이냐? 신규 상장한 날에 종가예요. 근데 이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 55,000원을 좀 제시 드리는데 55,000원이 사실은 상장한 날 거의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바로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구간까지는 우선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손절 라인들까지도 정확하게 좀 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 저희가 오늘 어쨌든 그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에 투자에 우리가 포인트, 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조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에도 탄력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챙겨봐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좀 챙겨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오늘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를 계속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각각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네. 다들 좋다 그러는데 HLB는 또 악재가 터져 있는 상황. 악재가 많았어요. 그렇죠. 오늘도. 네.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좋다고는 하지만 주가는 안 올라주고. 지금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진짜 사도 되나? 맞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다가 올라오는 쪽을 보면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퓨처캠이라든지 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주에 글로벌 증시에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 대선을 얼마 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또 100만 원 위에서 잘 버텨주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질주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되는 재료들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고민은 그겁니다. 지금 사도 될까? 이거 뭐 이미 탄력이 나왔다가 빠진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종가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혹은 뭐 지금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모아갈 만한 그러한 기업들도 혹시 눈여겨보는 게 있으셨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로 베팅할 기업은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이제 네. 퓨처캠 저는 이 두 개만 네. 아니 퓨처캠 아니죠. GI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잘 안착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만 좀 붙어주게 된다면 한 번 더 작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라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GI101이라든지 GI301이 면역 항암제 혹은 알레르기 치료제성으로도 굉장히 또 좋은 효능을 입증을 받은 상황이고 또 비만 치료제하고도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기업 공통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지금 종가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두 기업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모멘텀들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